한미약품 자회사 중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알약 소분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요만한 자판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소분을 해서 이제 그 약국에 팔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12시까지 딱 30분 동안 이제 진행할 내용은 이 6가지예요. 그래서 당신 과연 스타트업인가? 투자 단계를 알고 있는가? 괜찮은 엑셀레이터와 함께 하는가?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엑셀레이터가 요 6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정답은 아니에요. 그 중에 뭐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좋은 엑셀레이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엑셀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신 분,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하신 분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우리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마케팅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특허 상표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도 이제 제가 변리사 출신이니까 특허 상표가 과연 투자 유치 단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런 거 좀 보여드릴 거고 6번째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는가. 투자자들은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첫 번째, 당신 과연 스타트업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 버는 3가지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 돈 버는 3가지 방법? 괜찮죠? 잘 정리가 됐죠? 자, 근데 첫 번째 거는 장사였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게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자본에 의한, 투자에 의한 그 자본 이득, 캐피탈 게인. 그게 이제 사업을 하는 이유라고 그랬죠. 창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인 월급을 끊고 이제 창업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3번째 때문에 그렇다. 캐피탈 게인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지 3년 이하, 7년 이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관님이랑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데 가면은 제발 그거 없애라고. 창업한 지 3년 이하라고 스타트업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규정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서류 심사량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되게 너무 웃긴 일들이 발생하는 게 창업한 지 3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그 법인을 이제 폐업을 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청을 해. 그러면서 이제 제도전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 이게 무슨 넌센스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스타트업을 진짜 많이 만나요. 거의 뭐 맥시멈 8팀 만나는 경우도 있었어. 근데 스타트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장사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스타트업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시면 장사로 가세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남죠. 그래서 그거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투자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고객은 어느 장사든 사업이든 일이든 그 월급이든 다 중요해요. 고객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그 한성철 소장님한테 제가 배운 건데 이제 스타트업이란 고속 성장을 목표로 하고 파괴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수평적이고 즐거운 문화를 가진 회사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특허법인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구성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속 성장을 목표로 하고 파괴적인 혁신을 추구해야 되고 수평적이고 즐거운 문화를 가진 회사가 스타트업이에요. 매우 주관적이야. 정부 사업을 할 때 이 기준으로 뽑는다? 이건 말이 안 되긴 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3년 이하, 7년 이하보다는 나은 것 같아. 7년 지나고 나서 고속 성장하는 회사들 제가 되게 많이 알거든요. 7년까지는 이제 정신 없다가 7년 되던 차에 좋은 멤버가 영입이 돼서 그때부터 딱 올라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어쨌든 첫 번째 고속 성장을 추구해야 돼요. 자, 작년에 우리가 10억을 해외 수출했어. 재작년에 9억을 해외 수출했어. 올해는 11억을 해외 수출할 것 같아. 투자자들이 투자할까요? 자, 투자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투자하지 않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왜? 성장 속도가 느려서요. 그냥 재작년에 9억,
작년에 10억, 올해 11억이면 이게 그 CAGR이라고 하죠. 연평균 성장률. 이 극도로 낮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장사인 거야. 그냥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켜서 거기서 이제 원가 절감하고 그래서 이익률을 높이고 그래서 집에다가 돈을 안정적으로 갖다 주면 되는 거야. 투자 받지 마세요. 이런 스테이지라면. 투자자들은요, 재작년에 마이너스 10억, 작년에 마이너스 4억, 올해 마이너스 2억, 이런 회사를 더 좋아해. 네, 마이너스가 좀 더 줄고 있잖아. 그러니까 쿠팡이 계속 적자 나는데 상장 갔잖아요. 우리나라 상장 말고 나스닥 갔잖아요. 그죠? 이해 안 된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거 계속 엄청난 적자인데 이게 어떻게 상장이 되냐. 근데 투자자들은 고속 성장. 그래서 쿠팡이 그 IR 자료에는 없지만 롯데그룹을 망하게 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지고 있어. 롯데 유통이 진짜 쿠팡 때문에 머리가 아파. 제가 롯데그룹 그 인재개발원 그 교수기도 한데 롯데에서는 진짜 고민이 많아요. 쿠팡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 여기 쿠팡 있어요. 어딨냐? 있어. 하여튼 쿠팡 있어. 고속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투자자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 우리는 CAGR이 20%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 아이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아이템이 연평균 성장률이 2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한 10%만 해도 사실은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전통 제조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약 2%에서 3%예요. 그래서 전통 제조업에 투자하는 거를 요즘의 투자자들은 되게 꺼려해요. 특히나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조명 회사들이 있어요. 매출이 막 1조 4천억 원이고 그런데 영업이익이 거의 한 1. 몇 %야. 왜냐면 조명 시장이 이게 되게 치열하고 원가 계속 떨어지고 가격 계속 떨어지고. 근데 중국 애들은 더 싸게 잘 만들고 LED로 바뀌면서 조명의 그 받을 수 있는 마진이 점점 이렇게 거의 뭐 엄청 얇아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조명은 이제 그 조명 스탠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파주나 이런 데서 이제 진짜 그 조명 만드는 LED 조명이나 이런 거 만드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영역에다가는 투자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영역이 전체로 봤을 때는 CAGR이 낮을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의 아이템은 그 중에서도 뭐랑 어떤 영역이랑 어떤 영역을 합쳤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더 높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고속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오늘 기업 진단에서도 나오는 그래프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 아이템을 만들어 놨어. 아이템 만들어 놨고 어느 정도 구현이 됐어. 그리고 변리사를 만났어. 이 정도 상태. 특허 출원했어. 상표 출원했어. 이 정도. 여기. 그리고 퍼스트 펀딩을 받는데 이제 3F라고 해요. 첫 펀딩은 이제 3F한테 받는다 이래요. 그래서 패밀리, 프렌드, 그 다음에 풀, 바보들한테 받는다. 바보들이 누구냐면은 엔젤 투자자들. 저 같은. 예. 근데 가급적이면 패밀리한테 받지 마세요. 패밀리한테는 받지 마요. 엄마한테 투자 받잖아요. 그러면은 명절도 아닌데 자꾸 안부 전화를 해. 엄마, 아빠 또는 이제 뭐 삼촌 이 집안에서 투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 건강이나 이런 걸 자꾸 너무 걱정해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치 뭐 그 날라가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기 좀 촌수가 먼 친척들인데 부자 이런 분들한테 받지 마세요. 되게 힘들어. 한 3년에 한 번 연락하시던 분이 한 3일에 한 번씩 연락하고 막. 그리고 그분들의 돈은 사실은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미티드 돼 있는 어떤
그 컴퍼니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사실 파산을 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없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갚아야 돼. 뭘 팔든 갚아야 돼. 근데 두 번째 F인 친구한테는 받으세요. 친구가 뭐 동갑내기만 친구는 아니잖아요. 예, 친한 사람들. 친구한테는 받으세요. 친구한테 일단 사업계획서를 보여줘야 돼. IR 자료 여러분 만드는 거, 뭐 데모데이에서 발표 멋있게 하고 이런 거 좋긴 한데, 사실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영입하고 싶은 그 친구한테 먼저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돈 좀 투자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친구한테, 야, 내 사업계획서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 상장센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보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의견은 어떠냐? 이러면서 PDF로 카톡으로 보내, 그냥. 그럼 그 친구가 그걸 보고, 그래도 친하니까, 그 보고 피드백을 준단 말이야. 그럼, 고맙다. 그러면서 밥을 사줘.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에 아이디어를 막 주기 시작할 거예요. 술 먹다 보면, 술이 좋은 게 그런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친구가 도와주게 돼 있어요.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이 친구의 그런 어떤 컨트리뷰트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개발자 구하기 진짜 힘든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미 취업해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고맙다. 절대 공짜로 도움 받지 마시고, 한 10만 원이라도, 아니면 뭐 카카오 선물하기로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보내요. 그럼 이 친구는 선물 받았으니까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낸 PDF, 이거를 이제 열어봅니다. 또 열어보고, 자기 아이디어가 뭐 또 있는데, 이거 너 아이디어 가져라. 이러면서 또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아이디어가 여러분 사업 아이템에 그 이제 바인딩이 되기 시작하면 그 친구는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직장이면 개인 투자 조합에 들어와서 여러분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러면 소득공제 3천만 원 받잖아요. 소득공제 3천만 원이면은 연봉 8천이었던 사람이 연봉 5천으로 과세 표준이 낮아져요. 그러면은 원래 30 몇 프로인가 20 몇 프로였던 게 17% 이제 낮아지는 거지. 우리 소득공제 받으려고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막 백날 써봐야 한 200만 원 소득공제 되잖아요. 근데 엔젤 투자는 3천만 원까지 돼요. 100%. 그러니까 그 친구, 직장인 친구의 개인 투자는 받아도 된다. 그러다가 자기 돈까지 들어가면 이 친구는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락은 굉장히 좋은 연락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는 와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봉을 많이 안 줘도 돼요. 왜냐면 이 친구는 이미 술자리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막 여기다 퍼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좀 주면 돼요. 스탁 옵션을 주면 돼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좀 와서 도와줘. 야, 주말에, 시간 되면 좀 도와줘.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면서 멤버로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F는 받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F가 문제예요. Full. 개인 투자자한테 받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너무 케이스가 많아.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개인 이름으로 여러분 회사에 들어오는 분들과는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렇고, 이분이 개인 투자 조합에 들어와서 개인 투자 조합 이름으로 여러분들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나라에서 좀 리스크 관리해줘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과 알고 있는 어떤 뭐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아마 법인으로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투자를 받는 순간 내가 계열사가 되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세요. 그거는 이제 투자를 하는 그 회장님의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10%, 20%, 30% 그 지분율에 따라서 계열사 편입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 뭐 중견기업의 계열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아예 그다음부터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컨드 펀딩. 이게 엑셀러레이터 펀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펀딩을 받고
그다음에 초기 투자하는 VC들 투자도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컨드 펀딩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있고 멤버가 괜찮고 그러면은 한 30억 밸류에서 한 5억 정도 받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중에 도대체 모르겠다. 우리 회사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저희 뭐 한 30억에 5억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왜요? 대표님 회사 자본금 500만 원짜리잖아요. 왜 제가 대표님 회사를 왜 액면가에 왜 100배를 주고 사야 돼요? 설명 아무도 못해요. 초기 투자 단계에서. 왜냐하면 인베스트먼트 릴레이션십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회사가 자본금 500만 원이야. 자본금이 크면 좋은가요? 자, 자본금은 무조건 크면 좋다. 자본금은 상관없다. 잘 모르겠다. 오케이. 자본금은 크면 좋아요. 자본금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망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